2010 미래 투자에 대해서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책을 잘 보관해야지.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슈퍼 사이클 패턴이라. 이런 기후 변화 위기 시대를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 변수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원자재와 곡물 가격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달러다. 그림에서 보면은 구리, 철, 목재 등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달러 가치 변화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역방향 관계다. 달러 가치가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자재와 곡물 가격도 수요 공급 법칙이 핵심 변수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 현상이 수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 명, 2058년이면 100억 명에 돌파한다. 반면에 기후변화 위기는 공급 부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105를 보자. 1900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원유, 금속, 가초, 농산물 등의 상품 가격 변동 추세다. 시간이 지날수록 표는 잘 그리셨네요. 듣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피크를 만들었네요. 사이클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소비 규모 증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규모 변동성 증가가 겹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미세 추세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은 경제 사이클과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정치적인 사건,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량 조절, 실패 등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슈퍼 사이클은 인구 증가와 기후 위기가 결정적이다. 앞으로 기후 위기가 커질수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원자재와 곡물 등 상품의 슈퍼 사이클 변동폭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한 현재 우리는 지금 1도 상승이 만들어내는 재앙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과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1도씨 상승이 만들어내는 재앙은 원자재와 곡물 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1965년에 미국의 파머 박사가 발표한 수문학적 가뭄 지수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미국의 가뭄 지수를 측정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가뭄 지수가 심각해지고 있다. 참고로 수문학은 지구상의 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추가로 1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한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응하는 행동이 빨라지면서 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반드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관련 원자재 가격이 뛰는 그린플레이션 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난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인류의 대응이 빨라져도 기온 상승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현상은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인간의 행동과 기온 상승 속도 하락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의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앞으로 20-30년은 원자재와 곡물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동시에 슈퍼사이클 패턴이 반복되면서
역사적인 전고점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확률적인 미래에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재현된다. 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술주는 한동안 거침없이 가치 상승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런 추세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는다. 언제는 급제동이 걸린다. 급제동이란 대폭락을 가리킨다. 필자가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투자시장 전반을 분석한 결과 자산 버블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과 두 가지 패턴을 보였다. 버블의 두 가지 특성은 역사적으로 버블은 언제나 과소평가되었다. 버블 대붕괴의 두 가지 패턴은 버블 규모와 버블 붕괴 규모는 비례한다. 버블이 붕괴되면 버블이 시작되었던 원래 위치나 그보다 약간 아래까지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아래까지. 과거에 발생했던 각종 버블 붕괴나 금융 위기를 뒤집어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에 내재된 버블은 대부분 가소평가되었다. 163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희귀한 튤립 구근 선물 가격이 무려 6,000 길드가 되었어도 미친 가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1985년에서 71년까지 일본 부동산 버블이 무섭게 부풀어 오를 때 상업용 부동산은 39.7%, 주거용과 산업용 부동산은 160%, 397%란 말이구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자, 주택지구 땅값은 296%까지 상승해도 여전히 싼 가격이라는 말이 나왔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1995년부터 5년 만에 11배 상승했을 때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현재 그 어떤 현물이나 정화와 안정적으로 퇴환할 수 없는 암호화폐 코인 하나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되어도 미친 가격으로 말하는 이들이 적다.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이 400배가 넘어도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말한다.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2020년 9월에 1000배를 넘겼지만 1년이 지난 2021년에 9월 현재 400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주가 수익률 숫자와 상관없이 반토막 나자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가 매우 싸졌다고 말한다. 테슬라의 주가를 다른 주식들과 비교한 다음에 쪽의 표를 보자. 테슬라 주가 수익률이 400배로 낮아졌어도 모든 빅테크 회사 투자의 현인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 은행주나 월마트보다도 여전히 20배, 40배 비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정도 주가도 싸다고 말한다. 비이성적인 평가가 서서히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라고는 신호다. 물론 자산 가격이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부풀어 오를 때마다 버블 경고가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격을 합리화했다. 시대가 변했다. 그렇구나. 지금의 수치는 과거의 위험과 다르다라는 해석에 시장과 투자자가 동조했다. 비교 대상이 전부 버블이 끼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버블끼리 비교 분석하면 거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뉴멀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은 착각에 불과하다. 버블이 과소평가되는 이유가 있다. 버블이 크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비이성적인 가격까지 오른다. 비교 대상이 전부 버블이 끼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로 2021년 9월 현재 나스닥 버블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붕괴의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비이성적인 판단이 나스닥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언제나 붕괴했다.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다. 버블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장치는 빚이다. 신용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미래 소득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일명 신용 창조를 사용하면 경제를 수십 배 빠르게 성장시킨다. 투자 시장도 수십 배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빚은 공짜가 아니고 영원히 빌려 쓰기만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상황을 멈추어야 할 시간이 온다.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거대한 위기가 발생한다.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충격이 오는 것이다. 이런 잠재적이고 예고된 위험을 경제학자, 금융 시스템 관리자, 주식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문제다. 탐욕 때문에 빚 관리의 빈번히 실패해서 버블 붕괴를 피하지 못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버블 봐요. 응? 버블은 붕괴가 시작되면서 부풀어 오른 규모와 붕괴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버블이 시작되었던 원래 위치나 그보다 약간 아래까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는 버블 가격의 이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1634년 튤립 버블도 4개월 만에 95% 폭락했고 1719년에서 20년 사이에 미시시피 버블은 최고점 대비 97% 폭락했으며 1719년, 1722년에 발생했던 영국 남해 회사 버블도 60% 이상 폭락했다. 90% 이상.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모두 또 다른 버블 발생 직전까지 하락했다. 지난 100년간 미국 주도 시장도 버블 붕괴 패턴이 곧잘 들어맞는다. 1930년대 대폭락에도 버블이 부풀어 오른 규모와 붕괴 규모가 비슷했고 2001년 나스닥 버블 붕괴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술주가 한동안 거침없는 가치 상승 행보를 보이더라도 버블을 해소해야 하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 현재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단순한 조정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닷컴 버블 붕괴 재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번 버블 대붕괴 시점을 예측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버블이 크다고 해서 버블 붕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이 긴축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버블 대붕괴가 발발하지 않는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한국 기업의 역량 저하,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폭등, 긴축 시작 등은 버블 대붕괴의 발발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긴축 기간이 되면은 강한 기술적인 조정이나 대조정 정도는 가능하다. 필자는 투자 시장에서 부풀어 오른 버블이 조정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기술적인 조정, 대조정, 대폭락. 급격한 기술적 조정은 하루에 2에서 5% 내외에서 하락폭을 2 내지 3일 맞으면서 총 10에서 15% 미만으로 하락한 후에 마무리된다. 완만한 기술적인 조정은 한 달 정도 기간에 대략 10에서 15% 미만이 하락한다. 기술적 조정이 발생하면 이전 주식 가치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다. 기술적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이나 실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정부는 주식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투자자의 낙심이나 두려움 수준으로 본다면 기대감 후퇴, 일시적인 방향 전환은 기술적 조정에 속한다.
대조정은 급격한 기술적 조정을 한 달 동안에 2번 정도 연속으로 맞거나 2, 3개월 동안에 완만한 기술적 조정이 2번 정도 열이어 일어나는 상황이다. 대략 총 20에서 30% 정도 하락한다. 대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주식시장에 역시 개입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대폭락은 공항 매도가 일어나면서 한 달 정도 기간에 급격한 기술적 조정이 3번 이상 연속되는 경우다. 대략 30% 이상 하락한다. 대폭락이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이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심각한 결함 발생이거나 주식시장 대폭락이 이런 결함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식시장 버블 대붕괴는 최소한 종합주가지수가 30% 이상 하락하는 대폭락을 가리킨다. 연준이 긴축 1에서 4단계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주가가 조정받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강한 기술적 조정, 대조정 정도만 가능하다. 지난 100년의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해 보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최소 30%, 최대 50% 수준으로 하락하는 버블 대붕괴는 대부분 긴축 5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번에도 이런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았다. 버블 대붕괴의 충격은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으로 가해질 때만 발생한다. 돈을 빌린 사람 측에서 재무위기는 소득 감소, 이자 부담 증가다. 유동성 위기는 신용등급 하락이나 일시적인 신용경색 등으로 단기적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재무 상태가 건전해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도 있다. 외부 환경 전체가 일시적으로 왜곡되거나 경색되는 경우다. 9.11 사태가 대표적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 측에서 재무위기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채권 부실 증가, 자신이 투자한 영역에서 부실 증가, 금융기관의 재무위기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거나 위험 대출이 투자가 과다한 경우다. 이렇게 위기로 전이될 만큼의 재무위기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힘들다. 일반인이 이들에게서 심각한 재무위기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신호나 징후는 없을까? 있다. 시스템 경로를 타고 채권시장으로 위기가 옮겨가고 채권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단기간에 빠르게 높아진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흥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외국 자본 탈출이 빨라지면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외환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동시에 위기가 전이된다. 신흥국 중에서 자본 개방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커서 충격은 배가 된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간에 위치한 나라가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큰 타격을 입는다. 금융시장이 클수록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넣었다 뺐다 한다는 거죠. IMF는 2019년 10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 부채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내관으로 지적했다.
IMF는 2021년에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경제권 8개국의 채무 불이행 위험 기업 부채가 19조 달러 약 2경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국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의 차입 매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기업 신용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 여기서까지.